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세상이 미쳤나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자주 듣게 된 얘기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내든 해외든 지도자며 정치 상황이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만 봐도 그렇죠. 뭔가 정책이 하나 잘못됐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이래도 안 돼? 계속 쪼지 뭐. 사흘이 멀다 하고 희한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망치 들었다고 세상 만사 다 못으로 보입니까? 자, 너무 흥분했네요. 암튼 위성의 인공지능에 이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낸 대단한 인간이 생각지 못한 뻘짓을 종종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면 단순한 개인의 헛짓거리가 아니라 인류의 흑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톰 필립스가 쓴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책은 우리 뇌가 가진 바보성을 짚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진화라는 게 영리함과는 좀 거리가 있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일단 사는 걸로 이 생존에 중심을 맞추고요. 그 다음은 후손을 남겨야 된다. 두 가지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뇌,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죠? 본능적으로 가능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후딱 결정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게 휴리스틱인데요. 별 생각 없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인 셈입니다. 요즘 집값 많이 회자되고 있죠? 만일 우리 실정을 모르는 이 외국인이 와서 집을 사야 되겠다. 자, 이런 사람한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이 집 4억 비쌀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 외국인한테는 그 사진 한 장과 4억이라는 가격이 생각의 기준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활용하게 되겠죠.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요. 황당한 기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의 사건이나 자기 자신한테 인상 깊었던 사건들이 다른 일을 판단하는데 이 왜곡을 일으키기도 하죠. 사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촌 각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 10년간 테러로 사망한 사망자보다 잔디 깎는 기계가 사고를 일으켜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스마트한 개인도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집단적인 사고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기 쉽습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 더닝크루거 효과도 자주 보이죠. 바로 이 모든 현상들이 뻘짓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역사를 뒤흔든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가 한두 사람의 이 편향된 사고 혹은 광기 어린 집단 사고에서 기인했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고 무지한 리더가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세계사를 마구 휘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뻘짓의 꼬리는 오늘날까지 길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효과처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이 실은 시간을 넘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책에 실린 몇 가지 재미난 사례 살펴볼까요? 역사상 최악의 공공보건정책으로 꼽히는 이 마오쩌둥의 제4회 운동도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서 우리한테 해로운 해충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명분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여기 들어간 4가지 유해동물이 파리, 모기, 쥐, 그리고 참새였습니다. 참새는 왜 들어갔을까요?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평균 참새는 1년에 4.5kg의 곡식을 쪼아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는데요. 당시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 100만 마리 참새를 잡으면 인민 6만 명이 더 먹을 수 있더라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셈인데요. 이게 문제는 얘들이 곡식만 쪼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들은 해충도 먹죠. 특히 참새가 좋아하는 거 메뚜기입니다. 제4의 운동으로 참새라는 이 천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남은 메뚜기들한테는 매일매일이 잔치겠죠.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이 메뚜기 구름대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홍수의 가뭄에 이 비축식량까지 동나고 대기근이 와서 그해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권력자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 정말 참담하죠. 자, 이번에는 멀쩡한 선진국에서 한 바보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이 캐나다 퀘벡 정부는 종교단체들에게 정신질환자와 고아를 보살피도록 하고 지원금을 줬는데요. 이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2배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수천 명의 고아들이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게 됐죠. 사인님은 과학 믿으세요? 과학도 인간의 흑역사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과학자가 탁월한 업적을 세우게 되면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죠. 우생학을 만든 프랜시스 골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찰스 다윈의 배다른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현대 통계학부터 법의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 속성을 수치화하는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인간에다가 적용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인간 존중의 의식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본성에 의해서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 자손을 번식한다는 것은 이 적합자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 지적 장애인이나 이 극빈자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손 번식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상한 건 이 광기는 집단화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우생학 바람이 불면서 미국 31개 주에서 강제불임 수술법이 통과가 됐고 60년대에 폐지되기 전까지 약 6만 명가량이 강제로 수술을 당했다고 하죠. 악이나 무지만 흑역사의 원인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나친 순진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877년에 최초의 기관총인 이 캐틀링건을 만든 리차드 캐틀링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 발명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군인들이 전쟁으로 떠나고 다치고 병들고 죽어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네. 어떤 기계를 발명해서 전쟁에서 군인 한 명이 100명의 몫을 한다면 큰 군대도 필요치 않을 거고 전투와 질병을 겪을 일도 크게 줄지 않을까? 어떠세요? 약간 섬뜩하시죠? 어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오류를 범할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초래한 불행도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실을 왜곡하기도 잘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치가들한테 표를 마구 주기도 하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집단 사고와 편향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자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과거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역사의 뻘짓을 모아놓은 이 책의 의미다 라고 말합니다. 사인님도 동의하세요? 부디 과거의 흑역사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뻘짓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인님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